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피TV의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재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의 또 바람 속에 또 빨간 펜을 부활시켰는데 네. 골든스테이트가 그 다음에 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저희는 이게 뭐 반대를 노리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그런 밈 지겹지 않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5할 정도면 도발하지 마. 5할 정도의 팀이면 긴 연승을 가져가기 어렵다. 맞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 이민재 위원과 제가 준비하는 건 요런 전술의 움직임이 있더라. 네. 이런 거를 보고 또 경기를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알고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아닌 JJ 레딕 감독이 이끄는 레이커스의 전술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아주 그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민재와 조현일의 전술 돋보기 전술 돋보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공격 한번 쭉 볼까요? 네. 네, 스크린 걸어주고 뭐가 많네요. 리브스의 득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결국에는 이 전술은 스페인 피켄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은 네, 여기서 얘가 시작하고요, 리브스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디안드레 에이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위치인가요? 그렇죠. 루카 돈치치가 뒷선에서 한 번 더 걸어주는 두 차례 연속으로 스크린에 걸기 때문에 스페인 피켄롤. 과거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많이 활용했다고 해서 스페인 피켄롤이라고 불려졌었는데 단순히 2명의 선수가 볼핸들러 스크리너가 아니라 3명의 선수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가 많이 생기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얘도 이렇게 돌아가고 얘도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고요. 맞아요. 심지어 벤치에 얘도 움직이고요. 어렵다, 어려워. 네, 그러니까 뭐가 많이 움직이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똑같구나, 아까랑. 그렇죠. 디안드레 에이튼이 먼저 스크린을 받았기 때문에 돈치치가 어느 정도 기회가 생겨서 슛을 던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수비수 등 뒤에서 스크린이 또 한 번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무궁무진한 옵션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리브스는 걸어주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웃토발이 열리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스페인 피켄롤의 변형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변형인가요? 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데 조금은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페인 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페인 릭. 네. L-E-A-K. 네. 릭. 네. 그 릭아웃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형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릭아웃은. 릭아웃은 내가 외곽 수비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나가는 탄력을 이용해서 그대로 속공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다라는 게 이제 릭의 사전적인 뜻이잖아요. 스페인 릭 두 번째 스크리너가 스크린을 걸지 않고 얘가 그냥 밖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닉 스미스 주니어가 이렇게 지금 두렌이죠? 네. 두렌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빠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볼까요? 요렇게. 네. 그래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얘네 스페인 피켄롤 하네. 그래서 얘 닉 스미스 주니어 움직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라고 하는데 갑자기 외곽으로 빠지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또 2대2 게임이 되겠고 그렇죠. 닉 스미스 주니어가 외곽으로 빠졌기 때문에 골 밑에 공간이 완전히 비게 되면서 안쪽으로 다이브하는 빅맨에게 완벽하게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골 밑에 있는 잭슨 헤이즈에게 패스 아니면 닉 스미스에게 줬을 때 사실 마커스 야사가 가기에는 또 거리가 멀었으니 맞습니다. 이게 스페인 릭. 네. 좋습니다. 스페인 릭. 네. 아무래도 이 볼핸들러를 살려주기 위해서 스페인 피켄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형 형태로 상대에게 어느 정도 좀 카운터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전술인 것 같고 특히나 메인 헤비 볼핸들러 루카 돈치치가 있는 레이커스에서 이 전술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걸어주고 옆으로 빠지면서 그러니까 빠지니까 사실 이 공간은 훨씬 넓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빠지니까 두 명의 이 수비수가 돈치치에게 붙을 수밖에 없고 안쪽으로 들어간 헤이즈가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스페인 피켄롤의 변형이었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램 스크린을 받고 올라간 다음에 스페인 릭. 그러니까 램 스크린의 그 의미를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램 스크린은 이 스크리너가 스크린을 받고 올라서는 동작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네, 지금도 헤이즈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한 번 더 받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스크린러도 여기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고. 그리고 스마트가 이렇게 빠지는 동작을 이제 네. 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스페인 피켄롤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스페인 릭이었고 여기서 또 안쪽으로 침투하는 패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램 스크린과 또 스페인 릭 두 네. 가지가 가미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헤비 볼핸들러를 활용하는 팀들은 이 전술을 충분히 또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KBL에서는 소노가 많이 하더라고요. 음. 네, 고양 소노가 스페인 피켄롤을 굉장히 많이 한 팀이고. 네. 자, 이번에도 레이커스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전술은 줌액션입니다. 줌액션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줌, 우리가 그 줌 회의할 때 그 줌인가요? 그렇죠. 네. 시카고 액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네. 한 번에 오프볼 스크린과 함께 이후에는 핸드오프를 핸드오프. 받아서 세 명이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 액션을 말하는데 네, 이렇게 세 명인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뭐 볼핸들러가 또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줌 액션에 어떻게 보면은 변형이라도 볼 수 있겠고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유형인 마이애미 액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애미 액션. 네. 뭐 아까는 이제 스페인 피켄롤은 스페인 대표팀이 많이 한 거고 마이애미 액션은 마이애미가 많이 한 건가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마이애미 액션은 핸드오프 이후에 볼 스크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핸드오프하고 네. 그 다음에 볼 스크린의 주체는 이제 에이튼인 거죠. 그렇죠. 네. 네. 핸드오프 이후에 핸드오프를 준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의 스크린을 받고. 그렇죠. 네. 이것도 3인 액션인데 줌 액션은 오프볼 스크린을 받고 핸드오프. 그 이후에 핸드오프인데 이번에는 핸드오프를 받고 볼 스크린이죠. 제3의 선수에게 볼 스크린. 그렇죠. 마이애미 액션. 네.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어떻게 본다면 핸드오프를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또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요 장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네. 지금도 달튼 크넥트와 핸드오프 이후에 잭슨 에이지와의 2대2 게임. 이게 마이애미 액션. 네. 네. 그리고 잭슨 에이지는 당연히 뭐 다이브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브 하니까 웸비가 잭슨 에이지가 아무리 1대1이 없어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이렇게 또 오픈기가 나는 거군요. 네, 랍플레이를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덴버의 그 장면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네요. 네. 핸드오프를 받은 다음에 에런 고든이 볼 스크린을 받고 많은 그렇죠.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이애미 액션을 할 때는 공을 가진 쪽에 3명과 공이 없는 쪽에 2명의 거리가 엄청 머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스페이싱이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볼핸들러를 위한 세팅이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는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마이애미 액션은 사실 동호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써먹기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렵지 않고 맞아요.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겠고 뭐 줌 액션뿐만 아니라 마이애미 액션 모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나왔던 레이커스의 전술인데요. 한번 네. 쭉 한번 볼까요? 뭔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리드미컬한데. 맞습니다. 네, 이 전술은 이거는 뭐 단순히 이제 전술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을 말하는데 스탬피드 컷이라고 합니다. 스탬피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치앤고 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잡고 뛰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왼쪽 45도 있었던 르브론 제임스가 공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스탬피드 컷 이후에 내주는 패스를 통해서 득점 마무리.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치고 들어갔다가 직접 마무리하거나 뭐 아니면 또 바깥으로 빼주거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구에서 컷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이 있는 컷이 있고 공이 없는 컷이 있고 뭐 베이스라인 컷이 있고 45도 컷이 있고 정면 컷이 있는데 이런 이 스탬피드 컷.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해설할 때는 캐치앤고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고행 캐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뭐 캐치앤고, 그랩앤고, 스탬피드 컷 뭐 여러 가지 그 용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랩앤고도 뭐 캐치앤고와 비슷하잖아요. 그쵸? 뭐 똑같이 잡다는 네. 거니까. 자, 지금은 이제 토론토인데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잉그램이 공을 잡고 2대2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수비가 쏠리다 보니까 내주는 패스 여기서 스탬피드 컷을 통해서 안쪽 들어가기. 네. 결국에는 요즘에는 공간을 너무나 크게 활용하는 팀들이 많아지고 스페이싱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볼핸들러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공간을 좁히는 네, 45도 이렇게. 쪽에서 공간을 좁히는 갭 디펜스를 많이 펼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45도 쪽에 있는 공격수가 어느 정도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말 시에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최대한 좀 벌어져서 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굳이 3점을 던질 필요 없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안쪽 돌파에서 안 되면은 뭐 내주면 또 되니까 맞아요. 네, 계속해서 이러한 이 드리블 돌파 이후 킥아웃 패턴을 이어갈 수 있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뉴욕 닉스인데 듀스 맥브라이드와 카렌서니 타운스. 카렌서니 그다음에 타운스잖아요. 아, 그렇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왜냐하면 칼이란 칼말론도 있으니까 칼 앤서니 타운스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죠. 카렌서니 타운스죠. 타운스입니다. 네.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렇죠. 네. 근데 카렌서니는 반대죠. 좀.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듀스 맥브라이드가 지금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은 거군요. 네, 보렌들러에게 갭 디펜스를 펼치다 보니까 보렌들러가 수비수에 몰릴 수밖에 없겠고 여기서 무리하게 안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내주는 패스를 통해서 또 조던 클락슨이 이러한 캐치앤고, 그랩앤고, 잘하죠. 스탬피드 컷을 또 잘하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서 또 얻는 이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갭 디펜스라는 게 여기서 갭 디펜스가 어떤 건가요? 네, 여기서 그 지금 제일런 타이슨인가요? 네, 제일런 타이슨이 제로 달린 있고. 네, 공간을 45도 쪽에서 좁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갭을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없앤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가운데로 들어갈 때 못 네. 들어가게끔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좁히고 손질을 한다. 그리고 네. 살짝은 또 스턴트 동작도 가해지면서 그렇죠. 하지만 이럴 때는 하체는 이쪽이고 상체는 이쪽이니까 또 빠르게 반응을 사실 하기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러다 옆에 보니까, 스페이싱도 잘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는 또 이제 더 깊이 못 들어오는 거고. 맞아요. 야, 이것도 사실 한 경기에 진짜 뭐 10번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움직임이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3점을 던지는 선수도 공을 잡자마자 3점 슛 페이크 한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만약에 3점 슛이 없는 제러드 밴더빌트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 그랩앤고, 캐치앤고를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3점 슛 위협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점이라도 없으면 어택 더 림도 잘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스탬피드 컷이나 혹은 뭐 캐치앤고, 뭐 그랩앤고 이런 컷이 중요하다. 네. 네,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레이커스는 저희가 지난번에 골든스테이트와는 조금 다른 게 보렌들러에게 대부분 좀 초점이 맞춰 있는 전술들이 좀 많은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돈치치도 그렇고 리브스도 네. 그렇고 르브론도 그렇고. 돈치치와 리브스, 르브론 제임스를 가장 많이 살려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들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다른 팀들보다는 보렌들러에게 집중할 그러네. 수밖에 없는 액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렌들러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내가 공을 들고 들어가는데 내 앞에 내 동료의 스크린이 없는데, 아까 이민재 위원이 짚어주신 레이커스의 그 액션에서는 뭐 사실 마이애미 액션도 그렇고 시카고 액션도 그렇고 공을 가진 선수에게는 늘 스크린 세터가 있네. 그렇죠. 네. 네, 무조건 있고. 그래서 루카 돈치치가 이번 시즌 앞두고 랍스렛이 되는 빅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임스 하든도 생각해보면 클린트 카펠라라는 애착 인형이 있었고, 맞아요. 댈러스 시절에도 돈치치는 데니얼 게포드가 있었고, 맞아요. 또 와서는 또 잭슨 에이지가 지난 시즌 막판에 주가가 높아진 것도 결국 스크린 잘 세우고 랍에서 위협이 되는 그런 애착 인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결론 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런 전술들은 거의 레이커스 경기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움직임들이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지. 네, 마임 액션도 요즘에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마임 액션은 한 경기에 뭐 해봤자 한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 뭐 줌 액션, 스탬피드 컷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한번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줌 액션과 시카고 액션은 거의 동일하고 보면 되나요? 네, 줌 액션과 시카고 액션은 동의어고 스페인 피켓놀과 스페인 릭은 네. 이제 변형이다. 네, 네. 비슷하지만 살짝의 변형. 그리고 마지막 스탬피드 컷은 공이 없는 선수의 재빠른 이 드리블 돌파, 이러한 움직임. 역시나 이 레이커스가 많이 활용하고 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농구가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이나 액션들이 선수나 팀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 어떤 종목보다. 맞아요. 네, 물론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뭐 지단의 마르세유 턴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농구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나중에는 에런 고든 컷이나 뭐 드웨인 웨이드 컷도 있고 뭐 아까 잉그램의 뭐 아이버슨 컷도 있고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민재 위원과 함께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레이커스가 진 날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네, 타이밍을 좀 잘 맞춰서
네, 댓글다들 보시죠. 근데 댓글 뭐 의미가 있길 한번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상 조코피 TV의 전술 돋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